전해지는, 즉 구전되는 적층문학이다 이렇게 알고 있죠. 구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다. 자,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의 창작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그 창작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의식, 뭐 정서 이런 것들이 포함된 장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기능 좀 구분을 해보면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능요가 있어요. 그렇죠? 민요에서는 대표적으로 오늘 배우게 될 노동요, 그죠? 논매기 노래처럼 노동요. 노동을 하면서 그 노동의 고됨을 잊기 위한 노래, 그런 기능을 하는 노동요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의식요라고 해서 특정한 어떤 그 의식적인 행위, 어떤 행위, 예를 들어서 뭐 상여 노래 같은 거 있죠. 뭐 제사 혹은 아니면 그 장사 지낼 때 부르는 노래, 의식의 노래. 그 다음에 즐기는 노래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유희요. 예를 들어서 뭐 강강술래 같은 거 있죠. 강강술래 이렇게 막 어울려서 어우러지면서 놀기 위해서, 놀이를 위해서 부르는 노래를 우리가 민요 중에서 기능을 가진 노래로서 노동요, 의식요, 유희요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외워야 하느냐? 당연히 아니죠. 그냥 여러분들은 민요가 이런 역할, 이런 역할, 이런 역할 등을 했었구나 정도로 그냥 들어주시면 되고요. 단지 그냥 즐거움을 위해서 부르는 노래, 같이 어우려서 뭐 놀이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뭐 심심할 때 부르는 노래로서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노래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기능요와 비기능요로 나눌 수가 있고, 기능요에는 노동요, 의식요, 유희요로 나누어서 민요를 정리해 볼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그 부르는 창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남자가 부르는 남요가 있을 수 있고요. 여인들이 부르는 부요가 있을 수 있고요.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동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요도 민요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설명을 하면 맞는 설명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노래의 방식으로 보면, 부르는 방식으로 보면 선후창이 있어요. 선후창. 선후창은 뭐냐? 먼저 선소리. 먼저 어떤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 선창은 좀 변화가 됩니다. 내용이 변화되고요. 후창은 후렴구로서 더 많은 사람들이 부르게 돼요. 그러니까 논매기 노래 같은 경우 우리 오늘 배워야 할 논매기가 그런데요. 이런 후렴구가 있죠. 잘하고 자러 하네 에이 여산이가 자러 하네. 이건 뭐 같이 여럿이 함께 부릅니다. 그때 그 마을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 중에서 노래를 잘하는 노래꾼이 이 부분을 하겠죠. 선창 부분. 이봐라 농부야 내 말 듣어. 이봐라 일꾼들 내 말 듣어. 뭐 이거 하겠죠. 그렇죠? 그럼 또 후렴구 다 모여서 한꺼번에 잘하고 자라 이거 하겠죠. 이게 바로 선우창이 되겠어요. 그죠? 선우창이고요. 뭐 교환창도 있습니다. 교환창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죠. 대표적인 노래로는 뭐 쉽게 민요라고 볼 수는 없지만 대중가요에 왜 그런 거 있죠. 영감, 왜 불러 이거 있죠. 그럼 여인과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뭐 재미있는 노래가 있었고요. 그리고 당연히 뭐 독창도 있겠고요. 아니면 합창, 함께 부르는 재창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민요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죠? 민요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드렸고요.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암기사항은 아니에요. 음보로 따지면 이음보, 삼음보, 사음보 모두 존재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민요 시인 하면 김소월을 떠올리고 민요는 삼음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공부하는 작품들을 보면 사음보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요. 이음보가 기본이어서 이렇게 파생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거나 이음보나 삼음보가 좀 더 경쾌하고 빠른 느낌을 주겠고요. 사음보는 약간은 좀 느리지만 어쨌거나 음악성을 가지고 있으면 틀림이 없겠고, 물론 뭐 사음보라고 꼭 느리게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겠지만 삼음보에 비해서는 덜 경쾌한 느낌이 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민요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해드렸고요. 주제면에서 보면은 현실의 삶을 그대로 반영하거나 현실 비판적이거나 풍자적인 그런 작품들, 해학적인 이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민중의 예술 장르, 문학 장르는 언제나 같아요. 해학, 풍자, 그다음에 뭐 진솔한 삶 이런 것들이 항상 담겨 있는 거니까 뭐 그거는 다시 설명 안 해드려도 여러분들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논매기 노래 들어가 볼까요? 잘하고 자로하네 에히오 산이가 자로하네. 자, 무슨 얘기냐? 뭐 후렴구리가 딱히 무슨 뜻인지 알아야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잘한다, 자로하네, 요것도 그냥 잘 혹은 자주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죠? 잘한다, 자주 한다. 그거보다는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해서 잘로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잘한다, 잘한다. 에이요 그냥 여음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별 뜻 없이 에이요 무슨 영어 같네요. 꼭 그렇죠? 요즘 유행하는 랩 음악이나 뭐 이런 데 들어가는 것 같아. 에이요 그죠? 산이가 자로하네. 산이가는 산이라고 하면 산이라고 해서 광대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제주꾼들을 통틀어서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선소리꾼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선소리꾼이라는 것은 먼저 소리를 하는 사람, 그죠? 후렴부가 아니라 혼자 앞서서 노래를 하는 사람을 우리가 선소리꾼이라고 하거든요. 선소리꾼이 잘하네 이런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요. 잘한다, 잘한다. 선소리꾼 참으로 잘하는구나. 이렇게 칭찬을 해주니까 선소리꾼이 이제 노래를 뚝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봐라 농부야 내 말 듣소. 이봐라 일꾼들 내 말 듣소. 이거 어때요? 농부야 일꾼들 내 말을 들어라.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목하라 이런 얘기죠. 주의를 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를 환기하면서 모두 지금 노래의 분위기로 참여를 유도하는 거죠. 그죠? 모두 참여하기를 유도하는 그런 선소리꾼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그러니까 후렴국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하늘님이 주신 보배 편편옥토가 이 아닌가. 하느님께서 주신 보배와 같은 편편옥토 뭐예요? 조각조각 옥은 이건 뭐야? 기름진 토 땅이죠. 그렇죠? 조각조각 기름진 땅.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여기저기 할 거 없이. 그죠? 모두 다 비옥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모두 비옥한 땅이 여기가 아니냐. 자, 그렇다면 뭐예요?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 우리가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이 비옥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한편으로는 자부심일 수도 있겠고요. 자부심일 수도 있겠고 한편으로 또 예찬일 수도 있겠죠. 우리 땅은 너무나 멋진 땅이야. 혹은 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라고 정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으로 정리를 하든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매번 그 선소리꾼이 하는 노래는 바뀝니다. 내용이 바뀌는데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알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어쨌거나 지금 논매기는 뭔지 알죠? 그 논에다가 모를 심고 나서 잡풀들을 뽑아내는 김매는 거죠. 그래서 잡풀들을 뽑아내는 그런 작업이 되겠고요. 그럼 논매기 노동을 하면서 그 농사일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읊어대고 있다라는 거 뭐 아시면 되겠습니다. 물고 찰랑도다 놓고 쥔내 영감 어디 갔나. 이건 뭐예요? 물고라는 것은 논과 논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파놓고 여기를 물이 이렇게 흘러가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 물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든 그 통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찰랑 돋아놓고, 자 무슨 얘기냐면 그 논에다가 물을 대놓고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쥔내 영감 어디 갔나? 자 이거는 뭐 갑자기 좀 뜬금없는 내용이죠. 야 여러분들 내 노래를 들어보세요. 이제 열심히 일합시다. 우리의 땅 얼마나 비옥합니까? 거기까지 갔다가 뭐요? 물꼬를 찰랑 돋아놓고 물 대놓고 주인 영감은 도대체 어디 갔소?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요, 이 주인 영감은 우리가 지주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지주에 대한 어떤 반감, 거부감, 비판 의식이 드러난 건 아닐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땅을 가진 사람은 물거나 물이나 대주고 가버리고 우리만 연락 노동을 하는 거야 뭐야? 이렇게 살짝 비꼬는 내용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뭐 그냥 계속되는 어떤 그 농사에 대한 자부심이라든가 격려 그런 것에 그냥 일환으로 묻어서 그냥 즐거운 이야기. 아저씨는 어디 갔어요? 하는 정도의 이야기로 받아들여도 뭐 상관은 없겠습니다. 그다음 잘한다 소리를 퍽잘하면 질 가던 행인이 질 못 간다. 자, 질이라는 건 이건 아마도 길이겠죠. 잘한다 소리를 퍽잘하면 길을 가던 행인이 길을 못 간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지금 모여서 노래를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를 너무 잘하면 행인이 길을 못 간다. 노래가 너무 좋아서 길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소리에 대한 자부심이죠. 소리에 대한 자부심. 그러니까 뭐 이 땅에 대한 자부심, 소리에 대한 자부심, 뭐 자부심이 주를 이루는 그런 작품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자부심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리가 계속 노래만 열심히 한다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을 가지 못할 것이고 우리도 우리의 일을 다 하지 못할 것이다. 일을 좀 열심히 하자 하는 어떤 동료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노래 잘하니까 길 가던 행인이 못 가요. 이 정도로 그냥 해석해 주는 것이 편하고 더 좋은 해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기 선소리꾼의 내용만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 농부들아 내 말 들어라, 일꾼들아 내 말 들어라, 관심 집중시키고요. 그죠? 하느님이 주신 복의 편편옥토가 이 아니냐, 우리의 땅이 너무나 비옥한 땅이다라고 감사한 마음, 즐거운 마음, 그 다음에 예찬의 마음이 드러났고요. 물고 찰랑 돋아놓고 주인네 영감 어디 갔나, 주인 영감이 어디 갔는지 찾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살짝 비판의식이라고 해석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잘한다 소리를 퍽 잘하면 길 가던 행인이 길 못 간다. 뭐예요? 소리 너무 잘하는 우리 노래 너무 잘해. 자부심. 그래서 이렇게 두 부분에서는 자부심이 잘 드러나고 있었다 정도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역시 농사를 지으면서 그런 농사의 괴로움을 잊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자부심을 드러내기도 하고 흥을 돋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역시 음보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음보입니다. 그죠? 하느님이 주신 법에 편편옥토가 이 아닌가 이렇게 네 번으로 끊어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는 잘하고 잘하네 에히요 얘는 이제 음보에서는 좀 살짝 생략을 하시고요. 왜냐하면 여음구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산이가 자로하네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도 이바라 같은 경우에는 이 여음구니까 이걸 제거한 후 음보를 세시는 게 좋습니다. 농부야 내 말 듣소, 일꾼들 내 말 듣소 이바라도 제거를 하시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 사음보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초반부를 딱 보고서 에이히요 이바라를 넣어놓고 보면 이렇게 끊어서 삼음보 아닌가, 얘는 음보가 굉장히 헷갈리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여음구는 제거하시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부분만 보지 마시고 계속해서 한번 보시면 뒷부분에서는 이바라 에이히요가 없기 때문에 사음보가 정확하게 딱딱 끊어집니다. 그죠? 자, 그거 확인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잘하고 자로하네 우리야 일꾼들 자로한다. 계속해서 후렴구는 동일합니다. 자, 산이가 자로하네 이놈 빼미를 얼른 메고 저놈 빼미로 건너가세. 이거 어때요? 부지런한 모습이죠. 그렇죠? 부지런한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일을 열심히 하자라는 격려와 또 동료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논빼미라면 건 그대로 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여기를 얼른 메고 긴매기를 하고 저쪽으로 빨리 가자 부지런히 일하자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담송이라는 것은 담성의 다른 말 사투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담성의 사투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드문드문한 모양, 촘촘하지 않고 좀 떨어져 있고 드문드문한 모양을 얘기할 때 담송, 마지기, 다섯 마지기라는 얘기인데요. 마지기라고 하면 논이나 밭과 같은 것을 재는 단위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한 마지기가 한 150에서 300평 정도가 됩니다. 이건 마을마다 마지기를 재는 단위가 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딱 얼마라고 정할 수는 없고요. 밭 같은 경우에는 한 100평 정도가 한 마지기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담송 다섯 마지기 반달 많지만 남았구나. 얼마 안 남았다라는 얘기죠. 역시 계속해서 부지런히 일하세 부지런히 일했더니 우리가 할 일이 얼마 안 남았구나. 많이 친척되었구나.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일락서산의 해는 지고 월충동령에 달 돋는다. 자, 이건 뭐예요? 일락서산 해가 지는 서쪽산에 해가 지고, 이거 좀 반복적인, 그죠? 반복되고 있습니다. 중복된 표현이 되겠고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여기도 월출동력에 달 돋는다. 여기도 중복된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해가 지고 달이 돋는다라는 얘기는 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오늘 하루가 다 갔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잘하고 잘하네 A가 산이고 잘한다. 잘하고 못하는 건 우리야 일꾼들 솜씨로다. 우리 일꾼들 솜씨가 뛰어나다. 자부심으로 마무리 짓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놈 빼미 얼른 메고 저놈 빼미로 건너가세 부지런하게 일하자라는 동력 격려의 목소리였고요. 그 다음에 일이 얼마 안 남았다. 계속해서 동료입니다.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열심히 합시다. 이제는 이 하루가 다 갔으니 우리 좋은 솜씨로 일을 마치고 쉽시다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의 행이 더 있다면 우리 이제 일 그만하고 잘했으니 마무리 짓자라는 얘기가 들어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쨌거나 농부들의 노동요로서
노동요로서 뭔가 목적을 가지고 있는 노래였죠. 노동의 그 고됨을